요즘 투자 시장을 보면 이상한 장면 하나가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신고가를 이야기하고 주변에서는 반도체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죠. SNS를 열어도 유튜브를 켜도 어디를 가든 비슷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마다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산가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때 이들은 오히려 안전자산 비중을 조금씩 늘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상승장이 끝난다는 신호인가? 부자들은 이미 탈출하는 건가?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자들이 채권을 산다고 해서 주식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돈을 지키는 방법을 먼저 준비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대부분은 얼마를 벌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얼마를 잃을 수 있을까부터 계산합니다. 같은 시장을 보는데 출발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조급함, 다른 하나는 들어갔다가 고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막상 사려니 겁도 납니다. 결국 사고 나서도 불안하고 안 사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순간도 바로 이때입니다. 감정이 가장 커질 때 판단은 가장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시장이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시장이 흔들리면 겁이 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감정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원칙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 안에는 항상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장치를 먼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이 한창일 때도 조용히 채권을 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입니다. 왜 많은 자산가들이 주식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도 굳이 채권을 함께 사는 걸까요? 그리고 그 방식은 평범한 투자자도 따라할 수 있는 전략일까요? 자, 그럼 이제 채권이 무엇인지 가장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채권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뭔가 어렵고 전문가들만 하는 투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친구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겠죠. 1년 뒤에 원금은 꼭 갚고 고맙다는 의미로 이자도 조금 줘. 이게 바로 채권의 기본 구조입니다. 정부나 기업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공장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거나 사업을 확장하려면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때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직접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적어놓은 종이가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에는 딱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의 이자를 줄 것인지, 두 번째는 언제 원금을 돌려줄 것인지입니다. 즉, 채권은 미리 약속이 정해져 있는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금과 채권을 헷갈립니다. 둘 다 이자를 받는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예금을 하면 여러분의 돈은 먼저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행은 그 돈을 다시 정부나 기업에 빌려줍니다. 즉, 은행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다릅니다. 은행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정부나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가져가던 중간 과정을 건너뛰는 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금과 채권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중간에 사고 팔 수도 있고 금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자만 받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부자들이 채권을 활용하는 방식도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채권은 약속된 이자를 받는 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뉴스를 보면 항상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자를 많이 준다면 오히려 더 비싸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은행에서 연 5%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은행 예금 금리가 2%까지 내려갔습니다. 새롭게 예금을 가입하는 사람들은 이제 2%
2%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가입해둔 연 5% 예금은 훨씬 가치 있는 계약이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연 2% 예금에 가입했는데 몇 달 뒤 은행 금리가 5%까지 올라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나만 2%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계약은 예전보다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도 바로 같은 원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예전에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는 사람들은 가격보다 먼저 금리의 방향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채권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도 미래를 맞추려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구조를 먼저 만들어둡니다. 그래서 주식을 모두 팔고 채권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채권을 함께 담아 계좌의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결국 부자들이 진짜 사는 것은 채권이 아닙니다.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여유입니다. 좋은 기업을 찾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을 끝까지 보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은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채권은 수익률을 자랑하기 위한 자산이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도 원래 세워둔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어떻게 버틸 것이냐에 더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와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식이든 채권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계좌가 한 번의 흔들림으로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